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로 기록되는 일종의 거래 장부입니다. 이 거래 장부는 중앙 관리 기관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많은 컴퓨터 내에서 공유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여러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블록은 모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블록 하나의 정보가 갱신되면 다른 모든 블록도 내용이 변경됩니다. 즉, 한 블록만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각각의 블록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사탕 하나를 먹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탕을 먹을 때마다 먹은 내용을 여러 명이 종이에 적어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종이에는 같은 내용이 적힐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은 종이가 수없이 많이 있다면 누군가가 사탕을 먹은 것을 악의적으로 숨기고 속이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바로 블록체인이 이와 비슷한 원리이며 따라서 매우 안전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쪽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화폐 발행 등의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누가 얼마나 찍어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을 담보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탕을 한 번씩 먹을 때마다 기록했던 종이는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으며 기록자 외에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종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탕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선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화된 발행기관보다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해킹 당했다는 뉴스로 인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반감을 가지고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암호화폐 CEO의 사기 사건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해킹 뉴스는 암호화폐 자체가 아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가 해킹 당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즉, 거래소 시스템의 보안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일부 암호화폐 CEO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폄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가 있을 경우 좀 더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가 없어도 블록체인은 구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탕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누가 몇 개의 사탕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자는 확인하고 기록하는 본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보상 없이는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부 작성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인 것이죠. 반대로 장부 작성자가 보상을 받지 않도록 설계할 수도 있겠죠. 가령 사탕을 얼마나 먹었는지 사탕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기록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기록하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즉,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블록체인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상이 필요 없는 환경이라면 굳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가령 음식점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주민번호 뒷자리나 집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염병 당시 백신 접종자들만 모일 수 있는 정책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이 경우 예방접종 여부를 인증할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종이로 된 인증서의 경우 해외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었고, 백신 접종은 개인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앱으로 모든 정보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정보 등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죠.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투표 조작 방지를 위한 투표 시스템, 유통 분야에서는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월마트가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활용 유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도 한계는 뚜렷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속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이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한계점으로 자리 잡습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블록체인은 기존의 화폐 송금 속도 시스템보다 현저히 느립니다. 두 번째는 책임자 부재로 인한 위험성입니다. 중앙화된 기관은 책임자가 있기에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자산을 분실하여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다른 말로는 책임자의 부재를 뜻하므로 중요한 정보를 분실하여도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51% 공격입니다. 51% 공격은 블록체인 내에서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그룹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 먹은 개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할 때 누군가 51명을 매수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사탕을 먹었으나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과거 기록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과반수에 밀려도 사실을 밝힐 여러 방법이 있으나 블록체인은 작동 원리상 중재자의 개입이 불가능하기에 누군가 혹은 그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POW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대량의 컴퓨팅 자원과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여러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한 개념과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블록체인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소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토리였습니다.